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학교 시험에서 100점을 맞았어요. 네. 그런데 부모님한테 칭찬을 받기는커녕 너 당분간 외출 금지야 이런 말을 들었다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나요? 진짜 너무 억울하고 좀 황당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방금 주식시장에서 정확히 이런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집중 분석 시간에서는 이 황당한 비유가 완벽하게 들어맞는 한 기업을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사례가 하나 터졌죠? 네, 바로 인공지능 인프라의 핵심 연결망을 담당하는 반도체 기업 크레도 테크놀로지 그룹입니다. 티커명 CRDO고요. 네, 크레도죠. 오늘 저희의 핵심 미션은 명확합니다. 특히 주식 투자 초보자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역대급 실적을 발표하고도 장우 거래에서 주가가 무려 8%나 폭락한 이 기막힌 상황을 알기 쉽게 해독해 드리는 겁니다. 네, 사실 주식시장에서 흔히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부르잖아요. 완벽한 실적을 냈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주가 상승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전형적이고도 극단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인 숫자는 그야말로 압도적이었는데 시장은 다르게 반응했다는 거네요. 네, 맞아요. 투자자들은 그 완벽한 숫자 이면에 있는 그러니까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라던가 이미 한계치까지 차오른 밸류에이션 부담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한 겁니다. 아, 밸류에이션 부담이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8% 하락이 주식 초보자분들이 장기적으로 주식을 조금씩 모아갈, 그러니까 매집할 기회인지 아니면 과도하게 낀 거품이 터지기 시작하는 함정인지 짚어볼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당장 숫자부터 한번 살펴보죠. 네, 그러시죠. 제가 ECRDO의 2026 회계연도 3분기 실적 발표 자료를 보면서 가장 먼저 놀랐던 게 시장의 예측을 그냥 깬 게 아니에요. 완전히 부숴버렸습니다. 수치가 정말 대반했죠. 네, 매출이 4억 700만 달러를 기록했어요. 월가 전문가들이 예상한 게 3억 7,933만 달러 수준이었거든요. 훌쩍 넘겼네요. 거기다가 수익성을 보여주는 조정 주당 순이익 EPS라고 하죠. 이것도 1.07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이 0.89달러에서 0.95달러 사이를 불렀는데 이것도 가볍게 뛰어넘었어요. 네, 전년 동기 대비로 보면 무려 201.5% 성장한 거고요. 전분기 대비로도 51.9% 성장했습니다. 하드웨어 섹터에서 이런 속도는 정말 보기 드물거든요. 그렇죠. 거의 200%가 넘는 성장이니까요. 거기다가 경영진이 다음 4분기 매출 가이던스도 4억 2,500만 달러에서 4억 3,500만 달러 사이로 불렀습니다. 시장 예상치가 4억 1,100만 달러 정도였으니까 미래에 대한 자신감까지 뽐낸 셈이죠. 아니, 이렇게 완벽한 성적표를 제출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매력적인 부분은 정작 주가는 정규장 마감 직후 시간외 거래에서 8.16%나 급락하면서 104.90달러로 주저앉았다는 겁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정말 역설적이죠. 심지어 최근 한 달 동안 주가가 이미 32%나 누적해서 떨어지고 있던 상태였거든요. 초보자들 입장에서는 야, 실적이 이렇게 좋게 나왔으니까 그동안 떨어진 거 다 회복하겠지? 이렇게 기대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오히려 매도 폭탄이 쏟아졌어요. 여기서 우리가 읽어야 할 것은 바로 시장의 내러티브입니다. 내러티브요? 네, 주식 시장은 과거에 100점 맞은 성적표를 보고 박수 쳐주는 곳이 아닙니다. 다음 시험에서 120점, 150점을 받을 수 있을지를 이미 가격에다 반영해 놓는 곳이거든요. 아, 선반영이 무섭네요. 그렇죠. CRDO의 최근 주가 흐름을 보면 사람들은 이미 이 200% 이상의 성장을 그냥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이른바 위스퍼 넘버라고 하죠. 위스퍼 넘버, 그 시장 참여자들이 속삭이듯 내심 기대하는 진짜 눈높이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그 눈높이가 회사가 발표한 가이던스보다 훨씬 저 위에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 결국 성장이 꺾인 건 아니지만 성장의 가속도가 시장의 그 미친 듯한 기대치를 따라가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렇다면 대체 이 회사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길래 시장이 이렇게까지 비현실적인 기대를 품었던 건지 궁금해지는데요. 초어려운 용어 다 빼고 이 회사가 뭘 팔길래 이렇게 돈을 쓸어 담는지 초보자 눈높이에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비유를 하나 들어보죠. 우리가 요즘 열광하는 AI, 이 인공지능을 하나의 거대한 뇌라고 생각해 보세요. 네, 거대한 뇌. 그 뇌 안에는 엔비디아 GPU 같은 똑똑한 뇌세포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포들이 각자 아무리 똑똑해도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속도가 느리면 어떻게 될까요? 전체적으로 머리가 느리게 돌아가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뇌세포들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연결해주는 신경망이 필수적인데 CRDO가 바로 그 고속 연결 신경망 솔루션을 만드는 반도체 기업입니다. 아, 데이터 고속도로의 톨게이트 병목을 뚫어주는 거군요. 네, 능동형 전기 케이블 AEC라고 하거나 광학 DSP 그리고 서데스 IP 같은 기술들이 주축인데요. 수만 개의 칩이 쏟아내는 방대한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압축해서 전송해주는 기술입니다. 와, 그러니까 AI 데이터 센터에서는 절대 없어서는 안 될 핵심 기업이네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아까 자료를 보니까 이익률이 정말 엄청납니다. 하드웨어 기업인데 마진율이 무려 68.6%나 되더라고요. 네, 단순한 제조업체가 아니라 고부가 가치 설계 기술을 가진 피에브리스 비즈니스를 병행하기 때문이죠. 거기다가 2분기 매출 성장률이 272%였고 이번 분기도 201%니까요. 현금 보유량도 8억에서 13억 달러 수준으로 아주 넉넉하더라고요. 그 막대한 현금이 바로 R&D 실탄이 되는 겁니다. AI 시장은 기술 발전이 극단적으로 빠르기 때문에 이런 튼튼한 체력이 곧 무기죠. 이러니까 애널리스트 10명 중 다수가 강력 매수를 외치고 목표가를 지금 주가보다 훨씬 높은 183달러에서 193달러까지 부르는 거겠죠? 펀더멘탈, 즉 회사의 기초 체력 자체는 훌륭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은 주가가 폭락했다는 거죠. 펀더멘탈이 이렇게 좋은데 왜 사람들이 주식을 팔아치웠을까요? 네, 여기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리스크, 바로 과열된 밸류에이션, 비싼 가격표 이야기가 나옵니다. 비싼 가격표요? 초보자분들을 위해 쇼핑에 비유해 볼게요. 백화점에 갔는데 명품 가방이 있어요. 품질은 세계 최고예요. 그런데 가격표를 보니 원래 가격보다 10배 비싸게 적혀 있는 겁니다. 사시겠습니까? 아유, 안 사죠. 아무리 좋아도 그 돈 주고는 못 사죠. 주식도 똑같습니다. 회사의 퀄리티와 주식의 가격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거든요. 현재 반도체 동종업계의 평균 PE 비율, 즉 주가 수익 비율을 보면 대략 26배 수준입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CRDO의 PE는 자그마치 232배더라고요. 네, 232배요. 이게 그냥 높은 수준이 아니라 PS 비율, 주가 매출 비율로 봐도 업계 평균이 7,900인데 이 회사는 28배에서 최고 61배까지 치솟아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PE가 232배라는 건요. 이 회사가 앞으로 10년 동안 단 한 번의 삐끗함도 없이 지금의 엄청난 성장을 매번 완벽하게 이어갈 거다는 시나리오를 투자자들이 이미 가격에 몽땅 다 반영해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100점 만점이 아니라 200점, 300점을 기대하고 가격을 매겨놨는데 이번에 성장률이 270%대에서 200%대로 약간 내려오니까 바로 실망 매물이 쏟아진 거군요. 네, 다음 분기 가이던스도 서프라이즈 폭이 이전만 못하니까 투자자들이 지갑을 닫고 곧바로 차익 실현 버튼을 눌러버린 겁니다. 회사는 너무 좋은데 가격표가 너무 비싸서 탈이었다는 거네요? 네, 완벽하게 매겨진 주식의 가장 큰 리스크는 바로 그 완벽함에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가격 비싼 것 말고도 이 회사가 숨기고 있는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더 있다면서요? 네, 두 가지 큰 리스크가 있습니다. 첫째는 엄청난 고객 집중도입니다. 전체 매출의 무려 88%가 단 세 곳의 하이퍼스케일러 고객, 즉 거대 빅테크 기업에서 나옵니다. 와, 전체 매출의 88%가 딱 세 군데서 나온다고요? 네, 그러니까 회사의 운명이 사실상 이 세 기업의 변덕이나 투자 계획에 완전히 종속되어 있다는 뜻이죠. 만약에 그중 한 곳이라도 야, 우리 이제 너희 거 알 쓰고 우리가 직접 케이블 만들래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CRDO 매출은 하루아침에 반토막이 나는 겁니다. 빅테크 기업들은 이미 자체 네트워킹 인프라를 만들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거든요. 듣고 보니 정말 등골이 서늘한 리스크네요. 두 번째 리스크는 뭔가요? 바로 경쟁의 심화입니다. 이 좋은 시장을 남들이 가만둘 리가 없죠. 브로드컴, 마벨 테크놀로지 같은 반도체 거인들이 이미 버티고 있고요. 아스테라 랩스 같은 신흥 강자들도 무서운 속도로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브로드컴이랑 마벨. 이 기업들은 단순히 부품 하나 파는 게 아니라 데이터 센터 전체를 아우르는 솔루션을 가진 진짜 거인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거인들이 자본력을 앞세워서 가격 경쟁에 불을 붙이면 CRDO가 지금 누리는 68%라는 높은 마진율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자들이 바로 그 점까지 꿰뚫어 보고 밸류에이션을 냉정하게 다시 매기기 시작한 거군요. 자, 그럼 결국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가장 중요한 타이밍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투자 판단을 해볼 시간이죠. 지금 장후의 주가가 104달러 선까지 떨어졌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그 고점 대비해서는 정말 많이 싸진 건데 초보자가 지금 이 타이밍에 조금씩 사 모아도 될까요? 단기적으로 볼 때 104달러 선이 많이 떨어진 과매도 구간으로 보일 수는 있습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실적 발표 후 급락했을 때 기술적인 반등이 일어날 확률이 한 60% 정도는 됩니다. 60%면 나쁘지 않은 확률이긴 한데요. 하지만 초보자분들이 장기 매집을 생각하신다면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보수적이라 하시면 구체적으로 어떤 시그널을 확인해야 할까요? 진정한 턴어라운드, 즉 상승세로 완전히 돌아서는 시점은 다음 분기 실적이 나오는 6월쯤이 될 겁니다. 그때 회사가 이번에 약속한 성장을 실제로 증명해내는지 눈으로 확인하셔야 하고요. 아, 6월 실적까지는 지켜봐라. 네, 그리고 주가 흐름상으로도 90달러에서 100달러 사이가 심리적인 지지선 역할을 할 텐데 주가가 거기를 딛고 버텨주는지를 확실히 보셔야 합니다. 아, 그러니까 덥석 물지 말고 90에서 100달러 선이 깨지지 않는지 확인하고 6월 실적도 보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표를 보다 보니까 이렇게 돈을 잘 벌고 마진이 높은데도 ROE, 자기자본이익률이 4.95%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게 바로 고성장 초기 기업의 특징입니다. 벌어들이는 이익을 족족 다시 R&D나 설비 투자에 쏟아부어야만 그 성장 속도를 유지할 수 있거든요. 아, 그래서 주주들한테 돌아가는 이익률 지표가 낮아 보이는 거군요. 그렇다면 청취자분들의 투자 성향에 맞게 맞춤형 전략을 좀 세워주시죠. 공격적인 분들과 보수적인 분들은 각각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만약 본인이 높은 변동성을 견딜 수 있고 AI의 폭발적 성장에 베팅하고 싶은 공격적인 성장형 투자자라면 포트폴리오의 5%에서 10% 정도만 장기적인 AI 테마 베팅으로 아주 조금씩 담아볼 수는 있습니다. 5에서 10% 정도로만요? 네, 비중 조절이 필수입니다. 반대로 나는 마음 편한 투자가 좋다, 안정성을 중시하는 보수형 투자자라면 ROE도 낮고 아직도 가격표가 비싼 이 주식은 현재로서는 피하시는 게 명확한 정답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보수적인 초보자분들을 위한 더 나은 대안은 없을까요? 훌륭한 대안이 있죠. 앞서 언급했던 브로드컴 같은 기업이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아, 브로드컴이요? 네, 브로드컴은 AI 칩 시장의 절대 강자이면서도 밸류에이션이 훨씬 합리적이고요. 비즈니스도 아주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습니다. 배당금도 주니까 안정적인 턴어라운드 대안으로 적합하죠. 또 다른 흥미로운 전략도 자료에 있던데요. 마벨과 섞어 사는 거요? 네, 이른바 바벨 전략인데요. 마벨 테크놀로지 주식을 60%, CRDO를 40% 섞어서 위험을 분산하는 겁니다. 마벨로 안정성을 깔고 CRDO로 폭발적인 상승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아주 영리한 방법이죠. 네, 정말 현실적이고 유용한 조언이네요. 자, 그럼 오늘 저희가 다룬 이 방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핵심만 요약해 보겠습니다. 네, CRDO는 압도적인 200%대 실적 성장을 보여준 훌륭한 기업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232배라는 너무나도 무서운 밸류에이션을 들이며 조금의 성장 둔화 조짐에도 자비 없이 주가를 8%나 끌어내렸죠. 맞습니다. 가격표가 너무 비싸다는 게 핵심이었죠. 네, AI라는 거대한 파도에 올라타기 위해 투자자들이 얼마나 엄청난 프리미엄을 지불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프리미엄이 얼마나 쉽게 깨질 수 있는지 보여준 사례입니다. 초보자분들은 90에서 100달러 지지선을 확인하거나 브로드컴 같은 튼튼한 대안을 찾는 게 좋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아주 완벽한 요약입니다. 네, 이제 오늘 딥다이브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혼자 조용히 곱씹어 보실 만한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은데요. 전문가님, 어떤 화두가 좋을까요? 네, 여러분 방송 끝나고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CRDO는 분명 엄청난 기술력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매출의 88%를 단 3개의 거대한 빅테크 기업에 의존하고 있죠. 네, 아까 짚었던 가장 큰 리스크죠. 그렇다면 앞으로 인공지능 인프라를 둘러싼 이 피 튀기는 전쟁이 심화될수록 이 시장의 진정한 권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혁신적이고 필수적인 부품을 만들어내는 공급자에게 있을까요? 아니면 그 부품을 천문학적인 돈을 주고 대량으로 사들이는 소수의 거대 기업에게 있을까요? 아, 기술을 준 자와 돈을 준 자의 대결이네요. 네, 여러분의 소중한 투자금이 향해야 할 그 진짜 권력의 중심이 어디일지 오늘 밤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과연 진짜 갑은 누구일지. 이 질문이 앞으로의 AI 투자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나침판이 될 것 같네요.
오늘 준비한 집중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며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